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죠. 특히 나스닥이 연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3%가 나왔죠. 근원 CPI는 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CPI는 뭐 4%가 나와서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둘 다 낮아졌죠. 특히 3% 나온 것은 전달보다 1%가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구나,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1%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로는 최소폭으로 증가한 상황인데요. 시장 예상에서 0.4% 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지표들이 이제 전부 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봐야 할 것은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완전히 정상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주가가 일단 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이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냥 7월 달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한 93% 정도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지워졌는데 9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 몰라요. 추세적으로 밀려서 내려온 걸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 가격에서는 벌써 이 3%를 예측을 했어요. 3%에서 5% 사이에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3% 밑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일 거거든요. 2%대로 가느냐.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금리 동결했잖아요. 금리 동결할 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였기 때문에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2%대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3%까지는 시장 예상치가 있었어요. 과거에 1970년 80년대에서 이렇게 완화되다가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딱 했는데 그게 그냥 더 버블을 터트려 버려가지고 어째서 금리를 막 20%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좋아 보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죠. 다만 시장은 항상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어떤 것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면서 주가를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9.1에서 내려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어떤 시장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약간 누그러드는 어떤 지표들의 모습이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고요. 오늘 미국 시장 중에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급등을 많이 했죠. 나스닥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나스닥은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 그 빅테크 종목들이죠. 알파벳이 4.7% 올랐고요. 아마존 2%, 엔비디아가 4.7%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어떨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오르면 삼성전자죠. 요즘 삼성전자도 AI 쪽,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많이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쪽에서 뭔가를 좀 기회를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오르면 삼성전자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지표가 발표가 나온 것 중에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었어요. 이건 23만 7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1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는 보단 줄었어요. 시장에서 25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도 안정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은행주들은 내일부터 발표더라고요. 내일부터 발표였죠. 그래서 오늘 밤, 내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이겠죠. JP모건, 웨스파고, 블랙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 오늘은 델타항공하고 펩시코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도 상당히 좋은, 예상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연준 내부에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인데요. 사임했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교로 이제 대학원 원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가 매파여서 비둘피가 이제 연준의 득사했구나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시장을 이끌어갔거든요. 이번에 그 긴축도 그가 다 이끌어갔어요. 마지막 2번 이상 더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떠나면서 연준 내부에서 이제 누가 주도할 거냐. 그러니까 연준 내부 주도자가 사실은 제임스 블라드가 제일 컸거든요. 이제 그가 없어지면서 사임하면서 그를 대신할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 1.5% 올랐죠. 다우가 0.14% 올랐습니다. 다우 어저께 차트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다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다. 후행스팬 돌파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돌파되는지 봐라.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나스닥은 뭐라 했어요? 돌파가 됐다 그랬죠. 돌파가 더 갈 거다 그 얘기했죠.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가 더 못 가는 것은 저항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그 저항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후행스팬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후행스팬으로. 지금 다우도 조만간 그 돌파 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매매를 회원들하고 하는 것은요. 마디점 매매라고 있어요. 마디점 매매. 오늘 이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디점 매매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시장을 이끌어갈 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봉으로 이 추세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겹죠, 그죠? 막 2년 동안 한 방향, 또 2년 동안 한 방향, 2년, 그러니까 굉장히 지겨웠죠.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투자가들이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냐면요, 마디점 매매라고 해서 마디점이 이제 이게 월봉으로는 안 보이죠. 주봉으로 가면은 조금 보이죠. 요 매매. 일봉으로 하면 좀 크죠. 자, 일봉으로 하면 요 매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디점 연구를 작년부터 준비하다가 이제 올해 실제 적용을 3월 이후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로 5번을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들어갔어요. 4번, 5번 했는데 현재까지 4승 1무예요. 4승 1무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시장에서 마디점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디점 매매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아침 시황을 좀 잘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꼭 들어오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원달러가 급락을 어저께 했어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면서 원달러가 빠졌어요. 어저께 14원 빠져가지고 원달러가 확 밀렸었는데요. 1274원. 근데 여기에서 또 빠졌어요. 생산 물가가 또 둔화되면 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시황을 통해서 아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원달러가 여기까지는 밀린다. 여기까지는 밀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1265원, 여기에서 1265원인데 지난번 저점이 1267원이었거든요. 1267원이었으니까 거기까지 다 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원달러 끝났으면 위험자산이 좋을까? 지금 사실 저는 상방과 하방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번도 거의 안 깨졌어요. 근데 오가고 있는데 원달러가 그러면 이제 원달러 하나로 보면 끝났냐? 절대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달러가요 사실 개파락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요것도 지금 개파락 있고, 요게 지금 저점 1431원이잖아요. 요건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메웠어요, 그렇죠? 여기 메웠나요? 여기 메웠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요. 여기서 원달러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4개가, 요거 메웠네요. 그쵸? 요거 메웠습니다. 요거 다 메웠습니다. 3개, 7개였거든요. 4개가 됐습니다. 4개. 그러니까 원달러가 현재 4개의 개파라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가지는 않아요. 거의 다 메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둔화가 돼서 시장이 좋아서 이제 다 끝난 거야. 뭐 이런 생각이지만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 원달러 개파락은 다 메우러 꼭 갈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율이 오늘 1265원에서의 싸움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지 일단 추가 하락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어저께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어저께 매수를 했습니다. 어저께 보시면 외국인 2천억, 기관 5천억. 둘이 3일 연속으로 매수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어저께 동시호가에 받아준 거고요. 동시호가에 받아준 거고요. 기관이 어저께 7천억 매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기관이 그동안 새마을금고로 밀었는데 그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아예 다 못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 요 선물도 새마을금고 때 밀었던 물량이 3조 3천억인데 들어온 거는 2조 한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그 물량들이 들어오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한번 시장을 한번 오늘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